혹시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십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내란의 의심을 받는 이러한 계엄을 발동하기 이전에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이건 소극적인 간에.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었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로서 한덕수는 다른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엄 활동 혹은 위헌적인 어떤 계엄 행위들을 방지하고 막았어야 하는 법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보정인적 지위에 있는 것이다. 네. 즉 사람이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죽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막는 자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 막아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사실은 내란과 관련해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내란죄의 공범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는 적극적인 가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실권자였던 한동훈과 결탁해서 새로운 의미의 어떤 제2차 쿠데타에 가담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 그때 처음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처음 한번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부결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사는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그러면 헌법 86조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대통령하고 만남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임기를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국민의힘 즉 우리 당하고 여당하고 의논해서 일임하겠다, 임기도 일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고 교사를 했건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락을 했건 혹은 한동훈 대표가 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던 대통령 윤석열을 협박하거나 급박하거나 의사를 제압해서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내력을 받아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그런 식의 담화가 결국은 이루어져 있었고 발표가 났고 그리고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 그 다음 날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임기에 관해서도 당의 이름을 했고 그래서 당은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옆에 서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이제 함께 하면서 기자회견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개 사인인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권력 확보에 함께 가담한 그런 어떤 위헌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탄핵 후에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가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국무총리라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헌법에 있지는 않거든요.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헌법기관이 일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인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러면 국무총리는 지위에서 해당 요건이 갖춰졌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 이 국무총리는 본질적으로 정당성의 근거가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임명행위, 또 하나는 국회의 동의행위거든요. 우리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본 전제가 국회의 동의행위와 대통령의 임명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내란 혹은 내란 혐의 등으로 인해서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지금 권한이 정지된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국무총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가능한 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해서, 왜냐하면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현재 유일한 기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국회의사들을 집행하는, 원래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법률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만드는 의사를 구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잘 실현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국회의사를 대한 존중이 상당히 적은 것 아닌가, 네.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본인의 이러한 내란 혹은 그 쿠데타의 의심 이런 것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들을 방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데 좀 더 급급한 상황에서 국무총리란 직을 남용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임명됐기 때문에 이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대통령 권리 시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왔다고 하기보다는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만큼 국회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제가 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역시 국회 쪽에서 결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강제력 있게 한도수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네.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 이제 권한 대행이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퇴임 후에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 예우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란 지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이 되니까 그것에 부수적으로 딸려와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무언가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적극이냐 소극이냐 이런 논의들을 하면은 행위에 따라서 누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고, 어떤 것을 지연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하니,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의 축인데, 대통령의 임명 행위와 국회의 동의 행위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이 기반이 지금 권한 행사 정지된 상황이었으면, 정지되지 않았으면은 이 명을 받아서 하는 게 우선이겠죠, 헌법 86조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명을 해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럼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가능한 한 국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의 의사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존중이 결여된다면은 사실은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생각입니다. 평가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권한이 얼마인지 따지게 들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결국 국회의 동의라는 것이 당신이 국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지만 저는 당연한 민심의 반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적으로는 법률안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안 제2호권인데, 법률안 제2호권을 행사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2호권은 애당초 소극적 입법권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내적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그 법률 집행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결단한 정치적 산물인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 문제들을 착착착착 잘 실현해야 하는 그런 기관, 그런 존재인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다른 권력 배분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도저히 정부가 할 수 없는 입법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한테 다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의 법률은 제2호권, 통상 이제 거부권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되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 원래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곳인데,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법률안 제의를 요구를 하는 것은
법문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법 이념적 차원에서도 정의적 차원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소극적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를 이제 정말로 법리만 놓고 보면 아니 소극이 충분히 내가 내 권한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버리는 순간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주제 넘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 요구권을 했다,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덕수 이해를 총리. 예. 저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는 자기가 이제 어쨌든 뭐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치적 딜을 하는데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일은 안 생기겠죠. 생길 수도 있습니까? 안 생깁니까? 그거 가능성만 따지면은 뭐 그 전에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임명을 근데 대놓고 명시적으로 안 할 가능성은 적긴 하겠지만은 끌 수 있을까요?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자, 들고 지연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국민적 압박이 지금 이제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이제 뭐 한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